네, 장 초반에 하락을 뒤로하고 지금 양시장은 반등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떠한 실전 매매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자,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이제 흐름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동안 좀 밀렸었던 전기전자가 좀 양호한 상태에서 태양광 또 원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강합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시장,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낙폭과대 IT 섹터나 아니면 제약주,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그나마 긍정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게 시장을 읽을 때 특징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이 들어갈 때는 그냥 특징이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견은 종합이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400 지수대였죠, 여러분. 400 지수대에서 지금 300 초반으로 왔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보거나 지수를 보거나 할 때 가격이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400 단에서 375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이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여기는 375 기준에 윗단에서 몇 달 움직였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깨지니까 다시 거기가 저항이 되고 그 다음 단이 350 플러스 마이너스. 350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300에서 350에서 325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마릿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에서 300, 그 다음에 300에서 200으로 거쳐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기는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300초. 이 300초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종복이 요 2020년 4분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요 얘기는 제가 금요일쯤 항상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그때 주로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해드릴게요. 요새 이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장 특징을 얘기하다가 저의 의견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전 매매 방송의 묘미예요. 최근에 결국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지난주쯤인가에 아침에 예상 체결가 막 하한가 호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게 신용 반대 매매 물량.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자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오늘도 날밤을 새갖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 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수했을 때 그 금액이 거의 80조에 육박합니다. 75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해외 증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빌빌거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이 구간에 들어온 그 물량들 그것이 지금 결국은 물량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스마트한 개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강성 투자자라고 하죠. 그 반대 매매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사서 올려주기는 얘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4분기를 그래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300단의 지수 때는 그냥 매갈이 없이 급락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 정도 지수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 단이나 요 단 아래로 쳐졌을 때가 어마무시한 기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건데 요새 뭐 다 여기저기서 기회다 그러니까 이종복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기가 좀 곤란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개인들이 현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지만 지금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현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쪽 위주로 보시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해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300 지수 때는 그냥 한 번에
꺾여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수대고 월말 월초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석유 관련주나 그런 에너지 말고 대체 에너지. 결국에 가서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 얘기 나오는 거고, 가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쪽, 그쪽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만 지금 보면 현대에너지가 지금 또 화면에 보이는데, 강조했듯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눌리고 하루 올라가고, 근데 거래가 별로 없죠. 이런 주식은 거래가 세지 않으면은 고점 돌파가 쉽지는 않을 거고, 거래가 들어오면 고점 돌파가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고, OCI 정도의 어떤 그죠? 거래량이 이쪽이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지수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서 종목을 보실 때도 OCI처럼 좀 굵고, 이쪽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가 많은 주식은 조금 안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식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약주에서는 셀트리온의 특징인데, 셀트리온도 결국 보시면은 우하향이죠, 여러분?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 셀트리온 본주가 17만 5천 원을 좀 세게 좀 올라가 주면 전체적인 제약주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움직임이 좋았던 그 두창 관련주 보시면 오늘은 그대로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점으로 밀렸을 때 예측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급등하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팔아버릴 거냐, 요런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장 특징의 핵심은 월말 월초로 가면서 300이라는 지수대가 매가리 없이 무너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중심에는 낙폭과대주들이 서 있으며 주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와 제약주 섹터가 움직임이 좋고, 원전주도 보시면 고점에 있는 주식은 오늘 음봉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건 추천주가 아니고 특징주, 오르비텍은 최근에 8,000원 후반에서 5,000원이 깨질 만큼 급락이 나오니까 상승폭이 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시간에 내가 한번 우리기술이나 뭐 광명전기 이런 것들 움직일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쪽 종목들은 덜 빠지다 보니까, 우리기술은 덜 빠지니까 바로 이평선에서 부딪히죠. 그래서 섹터의 주식을 하든 테마주를 하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이런 말씀도 곁드립니다. 네. 자, 선방하는 장에서 대체 에너지와 제약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격 메리트 쪽을 좀 체크하면서 종목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낙폭과대 반등 노림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낙폭과대 반등 노림수도 얘기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FOMC 파웰 얘기를 좀 해드려볼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얘기를 하면 낙폭과대 반등 노림수 할 때도 오늘도 지금 보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종목들이 슬슬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IT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안 빠진 주식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이 아침에는 빠르게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그래도 한 5%는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밀리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빠진 게 거의 이 정도 수준. 기본적으로 30-40%가 기본적으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식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볼 때, 종목이 움직일 때는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하락을 장악하는, 기본적으로 5일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 정도의 어떤 그런 캔들이 출현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시장이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장중에 막 움직일 때는 말 그대로 5일선 저항이거나 아니면 지수도 어느 정도 고점으로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따라 들어가면 거의 물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IT 섹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2THK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요새 아주 그냥 뭐 묵사발랐죠. 근데 요게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6월 초중순쯤에
이쪽으로 밀릴 때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돌리는 날, 거래량 증가 돌리는 날 관심을 갖든지 아니면 분할로 관심을 갖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할로 했다면 아마 지금 손실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확인을 했다면 확인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 증가 양봉 때 매수를 하는데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온 적이 없죠. 양봉이 나왔어도 5일선 저항 양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가 정도까지는 감안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금전적인 여력이 적거나 예탁금이 작으신 분들은 돌파 양봉이 나올 때 반등 노림을 잡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은 낙폭과대 반등 노림수가 되는 거고, 고점권 물가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오늘장 물가 관련주에서 보시면은 효성 OMB는 또 쭉 밀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14,000원 넘어갔던 주식이 오늘 장중에 1,900원까지 하루 사이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 가면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리고 이런 거 정도 보고 파웰 의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제 상원에서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할 때 100bp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장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 얘기였었냐면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얘기하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0bp를 누가 질문을 하니까 데이터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5월 달에도 FOMC 때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급격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그들의 생각. 왜냐면은 이미 금리 인상은 시작됐단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불리. 그 당일날은 어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월 말하고 7월 만기지 쪽으로 가면서 물가 지표가 주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속사포질을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지금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말 월초로 갈 때는 물가 지표가 많이 나와요. 그 지표가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아까도 곡물주 좀 밀렸던 것도 이게 밀 가격입니다. 최근에 밀 가격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유가도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밀려 내려온 게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밀려 내려올 때는 안 움직입니다. 물가 지표는 이런 어떤 상품의 가격을 봤을 때 양호하게 나올 확률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월말, 그 다음에 7월 만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거죠. 지표 잘 확인하시면서 물가 좀 기사도 좀 많이 좀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장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잘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